인텔 데이터 센터 신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는 쉐어드 IT 인텔 특집 웨비나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인텔의 제온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텔의 AI 가속기고요. 이 AI 가속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 제품들에 비해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네, 쌤팡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샘팍입니다. 지난 제온 6에 이어서 이번 AI 가속기까지 참가하게 됐는데 네, 저도 많은 걸 좀 얻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저희끼리 이런 AI 가속기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AI 가속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인텔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텔 코리아 손성욱 과장님, 홍승표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텔 DCI 소속으로 가우디 쪽 PM 역할을 하고 있는 손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재원 쪽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데이터 센터 AI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네. 홍승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랑은 다르게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순으로 아, 바꿔 앉았습니다. 여기가 메인 플레이어 자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이사님도 전문가라서 과장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사전에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과장님께서 좀 더 이 AI 가속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희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볍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우디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올해 6월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네, 저는 AI 가속기 그거 저기 뭐야 엔비디아 A100, H100 이런 것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올해 초에 제가 그 AMD에도 AI 가속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AI 가속기는 이 두 회사만 있나 보구나 라고 알았는데 뭐야? 인텔도 AI 가속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인텔이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해서 내놓은 신제품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바나랩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내놓은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2019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안 거예요. 저는 네. AI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AI 관련된 분들은 이런 가우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역시나 저처럼 이렇게 잘 인지도가 잘 안 알려져 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사실은 아무래도 AI라고 하면 보통 엔비디아에서 이제 나오는 GPU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 처음에 이제 AI 시장을 시작할 때는 네. 엔비디아가 정말 최초였기도 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네네네. 인지도가 조금 낮지만 지금 현재는 A100과 H100 대비해서 꽤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그래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활용해서 뭔가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우디라는 게 그렇게 생소하진 않았겠네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아, 있는데요. 그랬나요?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인텔이 AI야 이런 네. 분들이었던 건가요? 네, 생각보다 처음에 일단 지원이 많이 되던 게 네. 엔비디아 GPU가 먼저 더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제품 이제 가우디 2, 가우디 네. 3까지도 이제 나오면서 네. 되게 엔비디아 대비해서 성능도 되게 잘 나오고 그래요?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제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성능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기로 하고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GPU인데 네. 왜 AI 가속기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네. 근데 웃긴 거는 엔비디아는 그냥 GPU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AMD도 그런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AI 가속기라는 거예요. 네. 뭐 AI 가속기? 가속시켜준다? AI 성능을 뭐 이렇게 빨리 처리해줘서 그래서 가속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GPU라는 명칭 대신 가속기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네, 원래 GPU라는 게 앞에 이제 그 G라는 부분이 네.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이라 해서 아. 원래는 그 그래픽 연산 이런 네.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던 게 엔비디아였기도 네.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맞습니다. 그 내용 맞을 거예요. 괜히 이사님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뭐 저기 숫자 검사 받으러 나오신 거 아니시죠? 손만 움직였을 뿐인데. 눈치를 너무 보시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이제 무슨 PU라고 이제 보통 네네네. 되기도 하고 네. 이제 NPU라고 하면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AI 쪽에서 가장 많이 연산 처리가 특화된 가속기를 이제 NPU라고 보통 부르고 네. 저희는 이제 가우디를 하바나 프로세싱 유닛이라 해서 HPU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GPU랑 조금 다르게 네. 행렬 연산에만 조금 많이 특화되어 있고 아. 일반적인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좀 쓰면 손해다. 쓸 좀- 수 있는데 쓰면 손해다? 그런 이미지인가요? 좀 사용이 어렵고 아, 예. AI 쪽으로 그러니까 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AI 모델들, CN, 비전 모델, 네네. 랭귀지 모델 이런 쪽으로 되게 특화되어 있는 가속기입니다. 뭐 그럼 간단히 AI 작업을 빨리 해주니까 AI 가속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영어로는 그냥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해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가속기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재온으로도 조금 가보면 네. 4세대부터는 엑셀러레이터 해서 네. 뭐 QAT, 뭐 보안, 맞아요, 맞아요. 데이터 처리 이렇게 특화된 유닛을 이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AI의 더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아. 프로세싱 유닛. 그러나 GPU처럼 그래피컬 아니면 일반적인 그래픽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유닛은 빠져 있고 네. 더 AI 쪽에만 특화시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가속기들은 CPU라는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AI를 도와주는 능력을 이만큼 크게 발휘하기 때문에 아예 별개의 어떤 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그렇죠. 보면. 뭐 크게 보면 매트릭스 처리하는 쪽, 네. HBM 같은 이제 메모리 처리하는 쪽, 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랑 카드를 연결하고 노드끼리 연결하고 할 때 하는 네트워크 쪽.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블락이고 네. 이쪽에 다 더 치중하고 필요 없는 그래피컬 관련된 것들은 다 빼고. 빼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이제 그 엔비디아 H100 이런 거에 대체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조금 찾아봤거든요. 네. IT 미디어나 뭐 유튜버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우디 3가 전송비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 성능 되게 좋대요. 근데 역시 학습은 미디어한테 안 돼. 이런 얘기도 하는 데도 있고 네. 뭐 아니다 다 좋다라는 데도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정보들이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 저도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궁금합니다. 네, 진짜 이 가우디 3, 가우디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 우선 이론 성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선 가우디 3를 말씀드리면 네. H100 대비해서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혹은 그 이상까지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MM이라고 네.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에만 좀 특화되어 있는 연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LLM이나 혹은 그냥 제너럴한 AI 모델에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이 항상 이제 컴퓨테이션 바운드냐 메모리 바운드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지만 컴퓨테이션 바운드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큰 이득을 보면서 연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학습 추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도 저희는 양쪽 다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 용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일단은 제가 뭐 데이터 과학자도 아니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MME라는 게 AI의 어떤 그 성능 지표라고 할까요? 이 정도 이 AI 가속기의 성능은 네. 이 MME라는 그 지표만 보면 돼라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지표라고 보면 되나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가속기의 성능을 사실 내는 거는 네, 그 MM이라는 연산자뿐만 아니라 네,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메모리 HBM이나 네,
최종적으로 이제 멀티노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 쪽 이렇게 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지표기도 하고 그 하나의 지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이론치를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아까 서두에 네. 하신 이유가 네. 저희가 프로세서 내놓으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테라플롭스 넘버들이 나옵니다. 네, 데이터 네, 그러니까요.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HBM 용량도 같이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개가 이론치를 유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H백, A백, 그다음에 가우디 2, H백, 가우디 3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H백 커패시티가 차이가 있고 매트릭스 연산하는 테라플롭스 넘버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H백은 HBM이 80기가 들어있으면 저희 네. 가우디 3는 128기가고 어.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론치 말씀 먼저 주셨지만 실제 성능도 더 잘 나올 거고 다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찌됐든 그냥 객관적인 사양표에서도 H백을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봐도 또 되겠네요. 중요한 게 그러면 HBM 용량을 이렇게 네. 더 늘려놨는데 네. 실제로 랭귀지 모델 돌리면 네. 그 밴드위스를 네. 잘 쓸까? 보통은 당연히 잘 쓰겠지. 네. CPU 보면 당연히 50% 60% 로드를 더하면 뭐 100 치고 막 하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랭귀지 모델 돌리면 네. HBM 밴드위스를 50% 60% 정도밖에 못 씁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아. 근데 이제 가우디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땡겨서 더 올릴 수 있다.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성비 뭐 이런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스펙이라도 똑같은 용량이라도 가우디 쪽에서 그 메모리를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H백보다 나은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럼 뭐 인터넷에서 검증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영상 보시는 기본적으로 분들도 똘똘한 네인 거죠.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네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 음. 1등을 못하는 뭐 이런 느낌이지만 하여튼 네, 더 잘 나올 겁니다. 네. 그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던 가우디가 네. 가우디 2는 뭐 A백 위에 있고 네. 그리고 H백, 가우디 3가 그 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능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구체적인 성능 수치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검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건데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학습 쪽은 아직 성능 지표가 저희가 공개된 건 없어서 아 그래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네. 추론 쪽 성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네. 그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LLM 이제 베타에서 공개된 라마라는 라마. 모델이 있습니다. 네. 라마 3에서 그 좀 작은 모델, 8빌리언짜리 모델이 봤을 때 저희가 H백 대비해서 조금 이제 한 10% 정도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가성비를 따지게 네, 네, 되면 저희가 H백 대비 음. 추론 성능을 가격 대비 추론 성능을 봤을 때 거의 2배에 달하는 한 1.8배 정도 되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무래도 가장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또 공개해 주실 만한 성능 지표가 있을까요?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퍼블릭하게 공개된 건 없어서 아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추론 성능은 이제 라마 3의 8빌리언짜리 파라미터를 사용한 그 모델인 거고 네. 혹시 요 모델 말고 또 다른 모델들에 대한 추론 성능이 공개된 홈페이지나 그런 데들이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글에 들어가셔서 네. 가우디 3 퍼포먼스라고 검색해 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공개한 네. 성능이 하나 있어서 아 그거 추론 성능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우디 2로는 좀 네. 공개된 자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우디 2도 아직 단종 계획은 없고요. 아, 가우디 2 네.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고 가우디 3 자료는 네. 계속 저희가 퍼블리싱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보통은 이제 가우디 2는 A백과 비교하고 가우디 3는 H백과 비교하고 네. 이제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우디 2가 더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비로 보면 그래요? 네, 가우디 3보다도 가우디 2가 와.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네. 뭐 아주 막 몇백 대를 놓고 트레이닝을 하고자 하시거나 그러면 사실 절대적인 성능치 성능이 스루풋이 네, 네, 중요한데 네. 이제 추론 쪽을 보고 네. 저 정도의 파워 컨섬션과 가격을 들여서 네. 사는 것과 성능을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 가우디 3 또는 H백 이런 것보다는 네. 가우디 2가 더
훨씬 더 잘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우디 2도 인프런식 쪽에 추론 쪽에 만약에 뭔가 고려를 하시는데 네. 전성비나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고 너무너무 스케일링 아웃을 막 많이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쓸 건 아니라면 네. 사실 가우디 2가 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미- 여전히 현역으로 계속 공급이 이미 되고 잘, 있다. 네, 잘 키운 애가 하나 있고요. 가우디 3는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능이 단일 어떤 가속기 제품별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그 단일 노드로만 하지 않고 규모를 되게 많이 늘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AI 가속기도 뭐 하나의 커다란 서버에 8장씩 꽂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뭐 몇십 대씩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그 노드가 이렇게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어쨌든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니까 네트워크상의 병목이 생긴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선형적으로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한 대의 성능이 100이에요. 2대 늘어나면 당연히 200이 돼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도입할 거잖아요. 3대, 4대, 400, 500, 600 이렇게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몇 대를 늘려야 내가 필요로 한 그 성능을 맞출 수 있을까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가우디는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사실은 이게 네. 가우디뿐만 아니라 사실 어떠한 AI 가속기든 네. 동일하게 다 겪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군요. 네, 그래도 그나마 가우디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네. 가우디에서 각각의 카드마다 음. 로키라고 이제 로키 버전 2라고 해서 네. 이더넷 카드들이 각각 심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24개가 있고 24개 200G짜리 이더넷 포트가 있어서 200기가짜리 이더넷 포트를 네. 외부로 나갈 때 네. 3개씩을 뽑아서 아, 사용을 하게 되다 네. 보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스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어렵다. 쌤팡님 이거 저기 해설 좀 해주세요. 이거 어렵네. 가우디 제품에 랜카드 꽂혀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대역폭을 빵빵하게 넣으니까 네. 버벅거리지 않을 거야.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일단 뭐 한 512대 뭐 이렇게 1000대 이렇게 해본 경험으로 보면 네.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감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트워크 대역폭이 네. 충분히 있고 리니어하게 꽤 잘 상승한다 스케일링 아웃 할 때. 네. 뭐 그만큼 또 잘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이 그렇지. 고르게 나오는 거겠죠. 네, 뭐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저희가 계속 추가해서 가우디 관련된 것도 업스트림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3개, 4개 늘릴 때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가 수치가 안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GPU도 비슷할 겁니다. GPU도 잘 나올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저희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GPU도 잘 할 겁니다. 저기 경쟁사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좋게 뭐 반박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저 인텔 멍석 깔아드릴 건데요. 네. 엔비디아 분들 보시고 계시면 반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AI 가속기를 실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고객들을 과장님께서는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이사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네. 그런 분들께서 이런 AI 가속기가 됐든 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가 됐든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뭔가 브로셔나 데이터 시트에 있는 그런 성능 지표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그게 검토 기준에 다일까?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성능을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데이터 시트 상에 나와 있는 그런 스펙 말고 네. 실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치가 잘 나와야 좋은 AI 가속기다. 뭐 이런 수치를 GPU를 도입할 때는 이런 수치를 잘 봐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요소들 검토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 연산곱에 이제 사용되는 네. 테라플롭스, 그러니까 네. 스루풋을 한 가지를 정말 유심히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로 데이터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데이터까지 올릴 수 있는 이 밴드위스, 대역폭이라든지 음.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도 하고 네. 저희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TCO 관점에서 네. TDP, 그러니까 전성비가 얼마나 좋은가 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성비라는 거는 정해진 어떤 전력 양을 소비하면서 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우디는 그 엔비디아나 AMD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은 뭐 더 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스펙상 나와 있는 TDP는 생각보다 좀 높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요? 실제로 워크로드를 돌리다 보면은 네. 그 전 맥스인 TDP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되게 더 낮은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펙상에 예를 들어 뭐 한 900W야. 900W까지 안 써도 네. 그 집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그 플롭스가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 요청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네, 사실 네 그렇게 기준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시장에서의 기준치는 네. A백 대비 얼마나, H백 대비 얼마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엔비디아에서 워낙 세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점이니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가우디 2를 A백과 비교하고 가우디 3를 H백과 비교한다고 봤을 때 비교하는 군을 네. 같은 랭귀지 모델을 돌리면서 네네 그렇죠. 네, 뭐 테라플롭스 넘버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 그때 당시에 파워 컨섬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네, 비교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들 비교 많이 하시고요. 그런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위치가 A백, 가우디 2, H백, 가우디 3 이렇게 간다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아직도 여전히 뭐 엔비디아는 주력이 H백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GPU AI 가속기 중에서는 가우디가 훨씬 낫네요, 이제는. 네, 뭐 가격 얘기는 함부로 지금 여기서 드릴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 이제 후발 주자의 의무죠. 저희가 성능 잘 나오니까 더 비싼 거 이렇게 네. 할 수는 없고요. 네, 굉장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된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그래서 경쟁력도 괜찮다. 훨씬 더 네, 가성비도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네,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궁금한 게 혹시나 이게 또 현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네. 쉽게 말하면 오버클럭이 돼도 괜찮아요. 더 편하게 일반인의 말로 띄어서 얘기를 하자면 1톤 트럭인데 3톤까지 실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스펙시트상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서 돌려봤더니 그거보다는 더 우상향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TDP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최대 전력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이 정도 사용한다이지만 현실적으로 워크로드 돌릴 때는 다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더 적은 전력 소모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거를 이제 또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이제 IT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 있다를 기정사실화 해서 네. 거기서 그거를 끌어놓고 그러면 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해 하고 오히려 특히 구매 부서랑 뭔가를 할 때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돼서 한 번 더 여쭤본 거긴 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되게 기사님께서 오늘 과장님 블라인드에 오늘 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시면 불편하게 면접 보시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분위기 회신경.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을 바꿔서 네. 가우디 3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활용성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보다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쌤팡님도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AI 관련된 그런 니즈 있지 않으세요? 사실 뭐 요즘 산업 전반에 걸쳐서 AI를 안 갖다 붙일 수 있는 데가 없죠. 아니 이게 요즘에 이분들이 기한 받아볼 때 AI라는 게 들어가면 이걸 결제를 왜 해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대요. 늘 언제나 바람 같은 얘긴들인데 네. 뭐 한참 뭐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네.
뭐 코인이 그 유행을 탈 때는 우리 IT에서는 코인을 만들 수가 없냐는 둥. 뭐 아마 블록체인 그런 거 블록체인부터 해서 못하냐고. 뭐 아침 그 출근하는 길에 뉴스 한 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실제로도 이제 뭐 제가 몸담았던 산업군을 빗대서 얘기를 드리자면 B2C 같은 경우에 대고객 서비스들이 많아요. 뭐 당연히 뭐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어플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업부에 따라서는 애프터 세일즈, 애프터 서비스 쪽도 이제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필연적으로 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콜센터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뭐 있었던 회사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이게 인력 턴오버도 너무 잦고 그리고 거기서 인력 턴오버가 잦을 만한 이유가 뭐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들 처리하다 보면 사람이 버텨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걸 이제 IT에다가 떨어주는 그런 미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인하우스 그 비즈니스 컨택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걸 네. 직접 운영해봐라. 근데 제가 뭐 여기저기 요즘 좀 다녀보면서 이제 주워 들은 얘기로는 네. AI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뭐 스마트 챗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 개발해가지고 인력 대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AI 가속기 그 가우디 제품이 네. 이런 니즈가 있는 곳을 실질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 니즈가 있는 거를 가우디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한우비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AI 가속기 저희 가우디가 도입된 곳은 현재 이제 IBM이라고 이제 좀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 이제 IBM 클라우드에 가우디 3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네. 거기서도 이제 LLM 추론할 때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챗봇이 필요하다 혹은 AI 상담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AI 상담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LLM 모델이 있다면 저희 가족이 이제 가우디를 활용해서 답변을 생성해서 고객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덜 받지 않으실까요? 대부분 분들이. 이게 그러면 네.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가우디는 거기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이즈가 혹시 어떤 의미? 처음에는 네. 인입되는 콜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쳤어요. 근데 네.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장사가 잘 돼서 이게 한 1000 정도로 늘어났다고 칠게요. 아, 네. 뭐 이거를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올드 패션한 방식으로 과거에 사람이 처리했던 거는 인력을 늘리든가 그렇죠. 교육을 많이 시키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네. 걸 안 하려고 저희가 AI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런 상황이 부여가 됐을 때 네. 가우디는 이게 잘 대응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가우디도 당연히 이제 우선 이미 잘 처리를 하지만 만약 그 이상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가우디 한 달 더 도입을 하시면 예. 돈 쓰시는 도입하시면 예. 아까는 옵션 얘기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그러면 뭔가 아직 구체적인 이런 콜센터 쪽에 어떤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BM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그 가우디 3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왠지 그 저기 뭐야 IBM의 AI 그 있잖아요. 왓슨. 네, 맞습니다. 왓슨이 가우디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이러는 거면은 당연히 왓슨 기반의 챗봇 모델도 있을 거니까 네, 우리 그렇죠. 회사에서 왓슨 기반의 챗봇 모델을 도입할 거야. 그러면 IBM 클라우드 거를 쓰는 거니까 걔는 누가 학습했어? 가우디로 다 학습한 거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GPU 가우디가 챗봇에 쓰일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걸 단계로 보면 네. 챗봇이 가능한 랭귀지 모델이 있고 네. 또 그 랭귀지 모델을 이렇게 서비싱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 프레임워크나 모델이 가우디나 GPU에서 잘 도냐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랭귀지 모델들 워낙 다 잘 나와 있고 네. 실제로 또 모델 서빙하는 프레임워크도 지금 디펙트 스탠다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네. 가우디에서도 물론 굉장히 오토마이징이 잘 돼서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챗봇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인풋이 들어가는 많은 랭귀지 데이터들, 텍스트 데이터들을 뭐 좀 스마트하게 분석하는 걸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쓰임 세대에 따라서 네,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챗봇도 가능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비즈니스 케이스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그 예제로 이제 거꾸로 드렸던 거긴 한데 그 확장성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콜센터를 하나를 예제로 드렸지만 뭐 CRM도 붙이고
계속 업셀링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많이 채널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가우디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뭐 가우디 입장에서는 그 어떤 워크로드랄까 비즈니스 분야가 뭐가 됐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AI 모델이 있고 그 AI 모델이 활용할 데이터 셋만 있으면은 가우디로 뭐가 됐든 어쨌든 다 학습시키고 추론시킬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뭐 랭귀지 모델들이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원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네. 저는 이제 이걸 구매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서비스를 이런 랭귀지 모델로 했을 때 가우디라는 아이를 쓰면 제일 좋아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피력하려고 할 때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사례 같은 거를 이제 여쭤봤던 거예요. 뭐 IBM도 하나의 뭐 예제가 되실 수 네. 있고 사실 현업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경쟁사 어디가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네. 아니면 뭐 사실 그거는 뭐 영업 비밀에 들어간 부분에서 좀 어렵겠지만 네.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글로벌한 회사에서 요런 프로젝트에 가우디가 들어갔어요 하면 실제로 뭔가 컨펌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한결 그렇죠. 좀 편하죠. 그렇죠. 뭐 지금 과장님이 이제 IBM 클라우드, IBM 아슨, X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올해 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조금 더 사례들을 외부에 좀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국내에도 있고 당연히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좀 꽤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조금 더 네, 솔직하게 고객사들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례 좀 있나 본데요. 근데 네. 지금 공개를 못할 뿐이지 지금 약간 느낌이 사례가 야, 우리 있으셔. 되게 싸움 잘하는데 네. 지금 힘숨지야. 아직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지금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이 느낌이. 지금 이게 고객분들한테 컨펌을 못 받으셔갖고 공개를 못할 뿐이지 네. 지금 뭔가 그 약간 자신감은 있으신데. 들으면 다 아는 대로 네. 네, 들으면 다 아시는 곳들이 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장님이 조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사례는 가우디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네. 자랑하시라고 오늘 나오신 건데 되게 좀 이렇게 소극적이신 것 같아서 하셔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우디 쓰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구만 있어 차이하네. 있네 있어. 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인가요? 이니셜 까시죠 어딘가요? 아우 궁금해 답답해 죽겠네 진짜. 여러분 안 답답하세요? 어딘가요?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네. 가우디랑 협업한 국내 기업을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아 한국에 이제 N사 여러분 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가 쓰고 있답니다 네이버. 네.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출신입니다. 아 진짜요? 이유가 있었네. 아니 이유가 있었어. 과장님이 이게 시나리오로 한번 써보자고요. 네. 이게 네이버가 어떤 계기로 어쨌든 가우디를 뭔가 쓰려고 협약을 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네. 그랬는데 그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가우디도 어쨌든 인텔도 어쨌든 네이버랑 협업하는 거 보니까 네이버에 많이 들락날락 하실 거잖아요. 그랬는데 되게 구석에서 똘똘하게 연구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픽당하셨네. 자네 어. 야 이거 우리 회사 와서 한번 이 연구 계속해보지 않겠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오신 것 같아. 네, 맞나요? 힘들었습니다. 네. 아 이거 봐 본인 성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왜곡이 살짝 왜곡이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왜곡은 있지만 그건 저희가 걸러 들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네이버는 가우디를 어떤 목적으로 도입해서 어떠한 용도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네이버와의 협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이버에서 가성비 있는 이제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네. 그 대체제로 이제 가우디를 좀 보고 계시고 대체제라고 언급하신 거면은 기존에는 뭐 엔비디아 같은 GPU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야 이게 너무 비쌌구나. 그래갖고 지금 대체제를 찾다가 가우디라는 좋은 게 있었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러서 가우디를 써보시게 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가성비 있게 네네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같이 보고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 관계에서 네,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 탑 대학교 3개랑 같이
자 보자. 우리나라에서 1등 대학 서울대학교. 네. 이 분야는 왠지 카이스트 같아. 카이스트. 그죠? 서울대보다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뭐 이 정도? 예, 포스텍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개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편하게 부끄러워하시지? 다 알고 계시네요. 말을 말씀 안 드렸는데. 지하철역 들어가도 다 써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은. 네. 네, 신기하게 다 알고 계신데 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랑 이렇게 같이 가우디를 아. 더 많은 사용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이나 이런 걸 같이 협업해서 음.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들은 아마 왠지 자체적인 AI 모델을 연구하려는 수요가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LLM뿐만 아니라 이제 네. 대학교에서는 또 다른 연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전 모델 네. 혹은 그냥 좀 제너럴하게 그냥 네. AI에 대한 리서치를 할 때 네. AI는 단순하게 그냥 MME, 그러니까 잼 연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특화된 장비고 음. 연구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대학교에서는 AI 모델들을 연구하면서 네. 논문도 내고 그래야지만 본인들의 어떤 연구 성과도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거 AI 연구하려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안 주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렇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급해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대체제로 가우디를 선택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이런 가우디 장비를 직접 도입해서 구축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제 학교에 제공되는 이런 전반적인 지금 두 프로젝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다 네이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아하. 학교에서도 이제 네이버 쪽 서버에 접속해서 연구하고 하게 됩니다. 사실 온프렘으로 뭐 학교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네네네. 더 훨씬 더 편하고요. 또 리서치 성격으로도 보면 네. GPU 쪽 구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우디는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달라진 구조에 네. 최적화를 하고 퀀타이제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리서치하는 분들 입장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학교에서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게 공표된 발표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벌써 지금 현재 AI 쪽에서 흔히 이제 뉴립스라고 가장 높게 쳐주는 이제 학회가 있고 예. 뿐만 아니라 그 추천 시스템 쪽에서 렉시스라는 곳에서도 이미 발표된 게 있고 비전 쪽으로도 네. 이제 또 유명한 학회가 있어서 네. 거기에도 이미 발표가 돼서 좋은 성과들이 이미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학회에서 네. 성과로서 발표되는 AI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관한 사람들은 저 예를 들어 뭐 카이스트에서 어떤 AI 모델을 내놨는데 되게 괜찮네. 어디서 뭘로 학습했어요? 가우디로 했습니다. 이래버리면 이야 이젠 엔비디아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지금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예, 제가 인텔 직원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옷을 바꿔 입으셔야 돼요. 네, 이 제가 여기 가야 되나? 이렇게 멍석을 깔아드리는데, 야 이거 여러분, 알아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국내 사례도 많이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학교들이 자체 구축한 게 아니고 네이버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면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가우디를 이제 구축을 해놓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들도 네이버 클라우드 가갖고 가우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현재 저희 인텔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게 ITAC라고 인텔 타이거 AI 클라우드라고 네. 그쪽에서 가입하셔서 네. 가우디 2, 가우디 3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해보시면 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게 뭐 POC도 중요하고 네. BMT도 해야 되는데 그 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 통하면은 직접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 실제로 경험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뭐 2주 정도는 프리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노드 아니면 좀 더 긴 기간 네.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컨택 주시면 또 같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유연성은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로 쓸 수 있는 스텝은 사실 아무나 다 접속하실 수 있는 거라 접속하셔서 인텔 타이버 AI 클라우드 네네네. 하신 다음에 네. 들어가셔서 이제 트라이얼 신청하시면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보통 솔루션이든 시스템이든 도입할 때 음. 양산된 것들을 쓸 때 BMT든 POC든 하는 환경을 거꾸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저쪽에서 어떤 환경이 긴 서버든 필요하십니까라고 노드 서버든 해놓으시면은 저희가 가서 아, 설치해드리고. 해드린다. 근데 그게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3주 써보시고 난 다음에 불만 있으면 반품하세요. 반품하는 게 더 힘들어서 그냥 산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환경이 돼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해보실 수 있겠네요. 얘기하기도 편하죠. 아, 위에다가. 우리 이러고 도입할 건데, 근데 일단 써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면 경영진에서도 오케이 써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그 인텔 클라우드에다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셨다고 하니 리포트나 이런 거를 좀 정량적으로 더 뽑기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성능 수치들도 그거는 인텔 내부적인 성능 수치인 거고 네. 우리 회사에서 적용해서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학습시키든 뭐 추론시키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주면 네, 그 이제 가우디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온 아웃풋을 갖고 이제 보고를 드리면 그렇지. 뭐 얘기하기가 한결 수월하겠네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우면 당연히 인텔에서 도와주실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벤치마킹하는 뭐 스크립트들이 다 있거든요. 모델마다도 있고 네. 뭐 소프트웨어 같이 딸려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 접속하셔서 벤치마킹 돌리면서 기본적인 성능을 가늠해 보시고 네네. 타겟하고 계시는 모델이나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정합성이나 이런 거 보시고 실제로 이제 벤치마킹 성능이 너무 좋으면 네.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아, 접속은 이제 뭐 클라우드를 통하시건 유료를 하시건 아니면 네. 온프레임으로 구축해서 하시건 네. 이렇게 스텝을 가십니다 보통은. 아. 네, 그리고 대부분의 모델들 뭐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옵티마이징이 돼 있고요. 아주 뭐 새로 나온 모델이 아닌 이상은. 네.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제공될 슬라이드나 자료를 보시면 네. 그쪽에서 이제 참고하셔서 가우디에 대한 벤치마킹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퍼블릭으로 공개가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AI 가속기는 예를 들어 AWS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이런 엄청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들이야 당연히 오픈 AI, 챗GPT 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자신들만의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그런 회사들 말고요. 네. 진짜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 몇 개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네. 릴리스 AI, 뭐 리튼, 뭐 다글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챗GPT 모델 갖다가 API 갖다가 자기네 서비스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와 얘네 AI 전문 회사인가 봐 보여요.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뭐 얘네 챗GPT 갖다 쓰는 건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회사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회사들은 가우디가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사용하는 AI 모델인 챗GPT 같은 어떤 실제 AI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써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느껴져서 약간 이 AI 가속기라는 거는 완전 큰 대기업 아니면은 약간 좀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되나?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느껴져서 실상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소량으로도 이렇게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거고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 물론 당연히 메타나 이런 다른 회사들은 학습에 대규모로 필요하다 보니까 네, 필요하겠지만 네,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보통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맞아요, 학습을 진행을 맞아요.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가우디를 활용하게 되면은 네, 동일한 결과를 낼 수도 있으면서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좋은 부분이 저희 셀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를 쓰면은 그냥 심플하게 모델 만들어서 올리고 돌리면 되는데 네. 다음 달에 고지서 받아보면 까무러치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야 그럴 바에는 서버 사 그냥 이래 버렸을 때 네, 오히려 가우디 3로 구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인 거죠 지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그렇지 클라우드에 못 올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 네. 특히나 더더욱 온프레미스로 이제 네. 자체 회사 내에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가우디가 좀 가성비 있게 학습이나 추론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는 게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퍼블릭 클라우드 쓰기 편하고 좋죠. 네. 종량이고 쓰는 만큼 넣고. 근데
진짜 이거를 운영을 해보면 네. 변수들이 좀 있어요. 저희 미덥 때도 한번 뭐 언급하긴 했는데 네. 뭐 제공되는 데 있어서 이게 환율 문제도 생기고 달러로 요즘 또 1,400원이면 그렇지. 돈 더 내야 돼요. 전달이랑 이번 달이랑 해가지고 한 20%까지 차이도 나고 막 이래요. 환율 때문에. 네. 환율 때문에 그러고 이제 네. 그리고 뭐 오토 스케일링 잘못 돌리면 또 이제 문제도 되고. 분명히 이게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너무 많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클릭 하다가 뭐야 나 이런 기능 쓰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나오면 환불도 안 해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뭐 가스든 전기든 쓰고 난 다음에 환불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뭐 마음은 써버렸지. 이해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차라리 그냥 내 집 안에 두고 온프라인 쓰는 게 마음 편할 때도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산업군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그 다른 데다가 두는 것 자체에 대한 병적으로 싫어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감사 같은 거 이제 주기적으로 받고 할 때 네.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그러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아스 타입으로 쓰는 건 그나마 좀 난데 그냥 뭐 파스든 사스든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한테 뭐가 없는데? 그럼 다 쟤네한테 있는데. 이거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서 쓰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서티피케이션 내주는 게 다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걔는 CR도 안 맥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부기관에서 하는 데든지 이런 데서 하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되겠네. 페널티가 많이 물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차라리 이 가우디 제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있으면 특정 산업군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뭐 성향에 따라서는 네. 직접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구축하려면은 네. 주문해서 네.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엔비디아는 H백 같은 거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제품 나왔대. 네. 그 왜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잖아요. 뭐 네. MS랑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걔네한테 다 가니까 우리 저기 한 대 필요한데 한 대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B200 요번에 나오는 것도 일반 기업들은 볼 수도 없대요. 이미 다 저쪽에 예약이 돼 있어 갖고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이 요 엔비디아 GPU 취급하시는 곳에 계신데 네, 고객이 몇 달을 기다린대요. 제품 좀 달라고. 맞습니다. 소위 이게 발주해도 살 수가 없는 수준이니까. 네. 가우디는 어떤지 궁금해요. 가우디는 이렇게 주문하면은 네.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가요? 이사님이 조금 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2달 정도면은 2달. 뭐 맥스 2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살 수 있네 가우디는. 되네. 근데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아직 많이 팔리지 않고 기다리시라고 하고 질문- 싶지만 기다리시는 분이 질문 잘못드렸다.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스 저희가 팔러시 같은 걸 정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최대 이제 2달 안에는 딜리버리 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서버를 공급하는 분들하고도 네. 네, 굉장히 이제 일을 사전에 잘 작업을 해서 네. 아마 서플라이는 이슈는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주 기준으로 맥스 2달 정도로 맥스 2달로 하는 게 현재 이제 저희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지금 뭐 2달이 아니고 뭐 금방금방 받으실 거고 뭐 비슷한 사례지만 저희가 뭐 스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엄청나게 크게 스탁에 쟁여놓고 네.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예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웨이팅 레인 생기면 하겠지만 이제 좋아하시겠다, 그거를 왠지. 감안해서 맥스 2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현업에서도 이제 또 이제 이슈가 충분히 되는 게 뭐 아마 관리자분들 기억 다 하실 텐데 한 코로나 시절 그때 반도체 이슈 있을 때 그때 뭐 스위치 하나 사는데 1년 반?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저는 그 딜리버리 소트를 보고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건가? 진짜 근데 진짜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큰 이슈더라고요. 이 레드 타임이.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기한은 올해 다 받았고 예산을 올해 다 받았는데 실제로 물건이 그때 나가니까 이게 현업에서는 또 악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네요. 파이낸스에서는 니네 올해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이래버려서 그러겠네요. 지금 리드 타임은 진짜 좀 꼭 현업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린 것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도 리드 타임은 있죠. 네, 네. 되게 짧은 편이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일반 기업들이 가우디 3를 구매하려고 할 때 AI 가속기 단품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서버에 탑재된 완제품 형태로 산다고 들었어요. HGX인가 뭐 그런 형태로 8장 꽂혀져 있는 걸로 사든지 아니면은 뭐 한 4장이나 1장이나 어쨌든 꽂혀져 있는 서버를 사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사는 게 아니고 델, 뭐 레노버, HP 같은 그런 서버 제조사나 뭐 에이수스나 뭐 그런 데서 산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그렇게 공급하는 회사가 무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공급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네. 가우디는 현재 어떤가요? 그런 공급 파트너들이 잘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방금 사실 말씀 주신 그 회사들 이제 슈퍼마이크로, 네. HP, 그리고 델 이렇게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네. 거의 가우디 3를 구매하실 수 있고 가우디 가우디 2의 경우에는 현재 슈퍼마이크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공급하는 어떤 파트너사를 통해서든 가우디 2가 탑재된 그 AI 가속기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가우디 3는 네. 이제 거기에 델, HP가 더 늘어났고요. 이제 메이저 업체가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델, 뭐 HP 들어오면 됐죠 뭐. 예, 그 그렇죠. 레노버까지 3, 4만 들어오면 됐죠. 네, 네. 뭐 너무나도 특이하게 중국에 있는 OEM 네. 분들한테 꼭 공급받고 싶으시면 뭐 중국 OEM도 저희가 계속 계약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인스퍼나 뭐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뭐 이런 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IT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우리 마침 AI 인프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가우디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들었던 그런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었던 제온 프로세서가 탑재된 X86 서버예요. 그냥 서버 델한테 전화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왔네? 렉에 꽂으면 돼요. 끝입니다. 근데 AI 가속기가 탑재된 서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이런 일반적인 X86 서버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엔비디아는 네트워크도 인피니밴드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네. 전력량도 어마어마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네.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엄청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GPU 서버 외 것들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효율적인 AI 인프라, 가우디 기반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려 할 때 네. 일단은 이런 것들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속기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무쓸모, 도입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챙겨주셔야 돼요라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전력이 받쳐줘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전력이 받쳐주고 네, 전력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 아무래도 발열이 일어난다는 거고 네. 발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공조장치를 항원학습 시설 같은 거나 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속기를 돌린다는 거는 네,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거다 보니까 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혹은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스토리지 서버도 당연히 필요하고 네, 가우디 같은 경우에 만약에 멀티노드로 이제 학습한다고 네. 하시면 멀티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피니밴드가 있다면 저희 이제 로키라고 되게 오픈 소스된 기술력인데 네. 그래서 이더넷 기반으로 돼 있고 이더넷 기반의 스위치를 구매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혹시 네, 아니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제 검사 받나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고요. 저희는 일단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컨버전에 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일단 네트워크는 이더넷 기반의 스위치가 기본이 되면 되고요. 네. 이미 이제 스위치 벤더들이랑은 서티파이가 잘 돼 있고 OEM 분들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 되면 사실 이제 OEM 분들의 고민이신데 제가 내년 나올 라인업을 보면 이제 리퀴드 쿨링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열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뭐 제온도 제가 지난주에 이코 얘기를 네네네. 말씀드렸고 이피션시라고 했지만 네.
이제 늘어나는 워크로드들에 비해서 이피션시인 거거든요. 아. 전력 TDP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모든 늘어나겠죠. 프로세서들이 다 그쵸.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OEM 분들도 결국에는 리퀴드 쿨링으로 아. 가는데 내년 제품들 보면 아마 실제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되게 네. 팬시하게 잘 나온 리퀴드 쿨링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게 저희한테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고려돼야 될 부분들 뭐 당연히 미리 체크하셔야 될 거고 OEM 분들 서버 컨택하시면 네. 스위치랑 다 같이 해서 견적이 잘 나오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는 다 얘기는 돼 있고요. 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쿨링 테크놀로지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네. 뭐 항온학습 시설 이제 IDC에 있는 그런 거랑 더불어서 네. 좀 많이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주요 블랙 포인트들을 잡아 주셨는데 네. 느낌으로 보면 아 이거를 우리 회사 안에 우리 집 안에 네. 다가 놓기가 좀 왠지 부담스러운 것처럼 계속 느껴져서 뭐 IDC도 이제 워낙 요즘 여러 개가 많이 생기긴 한데 좀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가 뭐냐면 전력 사용에 대한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제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요? 돈 내면 쓰게 해주는데 어떤 데는 네. 그 시설의 한계 때문에 돈 내도 안 내줘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가우디 기반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DC가 있는 거예요. 네. 전화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라는 데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전기가 오. 그런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나 이만큼 쓰는데 이만큼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정이 그렇게 원하시면 나가시라고 그래요. 진짜요? 네, 더 큰데 가시라고. 오. 근데 지금 이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퀴드 쿨링이 이제 조금 좋아질 거니까. 이제 라인업이 나오면 그냥 있는 거에다가 렉 하나만 정도 더 둬도 될까? 이게 조금 살짝 조금 실제로 구축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워서. 네, 아무래도 AI 가속기를 고려 중이시라면은 네.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전기긴 할 것 같아요. 전력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가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AI 가속기든 사실 전력은 더 사용하게 돼 있고 네. 쌤팡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네. 사실 IDC에 전력이 10kW인데도 되게 많아요. 아. 10kW 렉당 파워 서플라이가 10kW면 네. 되게 네. 힘듭니다. 못 쓰지. 가우디뿐만 아니라 뭐 HVAC도 뭐가 됐든 안 마찬가지예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kg 된 데도 있고 이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네. GPU가 워낙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가우디도 이제 같이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서버가 소비하는 전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렉당 파워가 너무 작아서 못 그게- 따라가고 있구나. 네, 못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 국내 IDC 같은 게 그렇게 범용적으로 막 15kg, 20kg 네. 이렇게 된 데는 사실 많이 없으면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추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사실 당연히 이제 AI 트레이닝용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가능하다면은 이제 운용이랑은 분리해서 구축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렇지 않을까요? 차선으로 한다면 전력 부분을 고려해라. 요거를 네. 좀 제일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A프라 구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네요. 네, 이게 네. 너무 빠르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요. GPU나 AI 이제 트레이닝하는 네. 프로세서들이 네. 아직 못 따라가고 계신 것뿐이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AI 가속기에 인텔도 있고, 근데 그냥 인텔이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현재도 주력 제품인 H100보다도 훨씬 더 나은 가성비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만 싸다는 게 아닙니다.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 이벤트 나가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설문 링크도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주 동안에 진행된 슈어다이티와 인텔 특집 웨비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쌤팡님부터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현업 입장에서 사실 막연한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벤더사 쪽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물어보기 창피한 것들도 있는데 어. 직접 만드시는 네. 데서 나와서 들으니까 네. 이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도움 많이 되셨다니. 네. 시청하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두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부터. 네,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또 이제 뭐 여러 회사들하고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공개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반 분들께도 저 가우디나 제온6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네. 트라이얼 해보실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컨택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초대해드려도 되나요? 아, 그다음에 네, 안 당연하죠. 나오실 것 같은데 초대해드리면. 당연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사님과 같이 함께 나와서 아, 혼자는 못 나오시고 알겠습니다. 검증을 해주실 네, 이제 저희 네. 이사님과 함께 네,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도 가우디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 저랑 이사님께 연락 주시면 네, 가우디 제온타 이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의 소감까지 다 들어봤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은 제가 그 사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실은 제가 네이버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아 너무 제가 그 조직에 거기에서 있다 왔습니다. 너무 제가 네이버에 있었을 쪽팔려 왜 때 그래? 네이버가 쪽팔린 거야, 인텔이 쪽팔린 거야 왜? 제가 쪽팔려요. 아니 네. 네. 제가 네이버에 있었을 때 가우디2 다 테스트 해봤다고요. 근데 엄청 좋아요. 제가 인텔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내가 전 직장이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원래 이거 초록색이었다고. 방송 나갈 때 핸드폰 꺼놔. 네이버 이제 전화 온다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좋은데 근데 진짜. 예. 그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광 파셔야지. 이제 네이버 미련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아까 뭐 이렇게 사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청하신 분들 답답하십니다. 시원하게 한번 이겨달라고. 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실은 뭐 검색하시면 다 아실 텐데요 하시면서 네이버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 그 양념도 좀 하시고 전 직장 네이버에서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긍정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은데. 자연스럽죠. 네. 아니면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실은 제가 들었는데요. 네이버에서 데려왔다고. 네이버 출신입니다. 네. 네. 이사님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아니 아니 저희가 네이버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본인 전공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 아 또 그분은 아닌가 보다.